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다음에 초토의 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작하시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때 빼앗긴들, 빼앗긴 우리나라의 땅, 즉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국의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때 봄은요, 실제 계절 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특수성을 가미한다면 조국의 광복을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요, 요겁니다. 자, 봄이 됐습니다. 봄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경탄하는 장면도 있고요. 이러한 감정과 더불어서 일제 치하에서의 그 암담한 현실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이제 버무려져 있는 작품이라 보시면 돼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이 걸어만 간다. 자, 햇살을 받고 실제 햇살을 받고 이제 가르마처럼 나 있는 그 눈길 사이로 쭉 걸어가는 장면이기도 하겠네요. 실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판이 있고 그 사이에 나 있는 그 눈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맥락이랑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때 온몸에 햇살을 받고 할 때 이 햇살은 아마 그 화자의 마음의 어떤 그 열망 같은 것들로 볼 수도 있겠고요.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일종의 희망의 장소이겠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곁들이면은 해방된 우리 조국의 상태.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기는 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죠. 넘어갑시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는 않구나. 너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자, 실제 현실은 다르잖아요.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다시금 봄이 찾아왔는데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이 땅의 실제적인 현실은요, 자유가 박탈되어 있죠.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너는 누구예요? 맥락상 앞에서 언급했던 하늘 그리고 들을 가리키겠죠.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니까 답답한 감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여기에서 직설적인 감정의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이유는 뭐예요?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국권 상실에 비해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면서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자, 바람이 와서 나한테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바람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켰네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즉 잠시라도 이렇게 멈춰 서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지체하지 말고 광복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이 화자의 옷자락이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뭐뭐같이 직유법. 그 다음에 역시나 종다리가 사람처럼 웃고 있다고 했으니까 의인법이요. 자, 그 다음에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서 내리던 그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자, 역시나 현실은 어떻든지 간에 눈앞에 보이는 자연은 생명력이 아주 가득합니다. 생명력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가리키는 너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보리밭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자, 3단 같은 머리 역시나 뭐뭐 같은이라고 하는 직유법 쓰였네요. 근데 이게 뭐예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보리밭이 바람에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이 화자 또한도 자신의 머리조차 가뿐하다. 이 자연에
보리밭이 출렁거리는 모습에 이 화자도 동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봄날의 경치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자,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라고 하는 말 뭘까요? 예, 다 같이 온 민족이 나서지 못할 것이면 나 혼자라도 한번 가볍게 길을 나서자 그 말이죠. 근데 마른 논을 싸고 안고 돌아가고 있는 착한 또랑, 예, 물이 흐르는 물길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이 또랑이 노래를 한대요. 젖먹이 달래는 노래, 논 주변을 흐르는 그 도랑에 흐르는 소리겠죠. 청각적인 이미지.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자, 깝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재촉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맨드라미 들막꽃, 예, 얘네들만일까요? 아니요, 모든 자연들에게 인사를 해야지 그 뜻이겠죠. 예, 대유법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다라고 하는 말은요, 김맥이에요. 김맥이. 예, 이 논에서 밭에서 이제 잡풀을 뽑아내는 일을 김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던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 즉 우리 민족, 예, 우리 농부들, 예, 우리 동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다 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로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굉장히 의지적인 액션이죠. 국권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살찐 젖가슴과 같은 이 부드러운 흙을, 그쵸, 이 국토를, 이 땅을 이렇게나 화자는 애정합니다. 자, 뭐뭐 같은 이라고 하는 직유법,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촉각적인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발목이 시도로 역시나 촉각적인 이미지, 이렇게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예, 이 국토에 발을 디디고 서서 노동을 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도 엿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자,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아이는 호기심이 가득하죠. 천진난만합니다. 예. 그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누가? 내 혼이, 즉 화자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와 같다라고 인식합니다. 천진난만하다고요. 근데 지금 맥락을 보니까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고 생각해요. 이때 우습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예, 자조적인 태도인 거 아시겠죠? 즉 이때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좀 잘 뭘 몰랐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은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즉 계절상으로는 봄이 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맥락은 어떻다고요? 국권을 빼앗겼잖아요. 국권을 빼앗긴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 그게 이제 자기의 그 처지를 보니까,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우스운 거죠. 자조적인 태도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칠판을 보시면은 봄날에 지금 이 풍경이 너무나도 멋져요. 근데 감탄만 하기에는 현실이 굉장히 암담하다. 그 암담함을 몸소 크게 깨닫고 있는 와중이죠. 넘어갑시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그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이제 그 호미를 손에 쥐고 이제 실제로 막 이제 농산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풀 냄새가 이제 옷에 몸에 다 뵐 거 아니에요. 그 풋내예요. 봄이 온 그 국토의 상황과 일체가 되어 있는 화자의 모습, 풋내, 후각적인 이미지죠.
그다음에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그 사이로. 근데 웃음도 있고 서러움도 있대요.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계절상으로는 봄이 왔어. 봄이 왔으니까 희망적이고 뭔가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생명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계절상으로는 그래. 하지만 현실은요. 푸른 서름, 서러움이 가득하죠. 국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서러움. 즉, 이 기쁨, 희망과 이 서러움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 사이로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걷는다. 그쵸? 근데 다리를 왜 절면서 걸어갈까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요. 근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게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 불균형의 상태예요. 발음하기 힘드네요.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걷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도 봄 신령이 짚었나 보다. 신령이 짚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신이 내렸나 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거 앞에서 첫 번째 1년의 얘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국토인 들도 빼앗기고 더불어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까지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지독하게 암울한 현실이다 그 뜻이죠. 자, 정리할게요. 주제는요. 국권 상실의 울분 그리고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도 같이 볼 수 있죠.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성격 다분히 저항적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들과 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을 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은요, 국토, 그 다음에 봄은요, 계절이면서 동시에 광복을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향토적인 소재를 활용을 해서 국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가운데에 있는 6년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대칭 구조예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1년과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11년이 질문하고 답하고 대칭.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2년과 10년이.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3년과 9년이. 그 다음에 4, 5년과 7, 8년이 서로 대칭 구조. 이렇게 구조상으로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쵸? 지금 화자는요. 야, 봄이 왔구나 하고 감탄해요. 하지만 동시에 일제가 봄마저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됐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판잣집 유리딱지의 초토릿이에요.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자, 판잣집 지금 6.25 전쟁 이후에요. 피난민 마을, 그러니까 뭔가 전쟁의 폐허 상태예요. 비참한 어떤 상황, 전쟁의 비참한 상황이죠. 자, 그 유리딱지, 그 판잣집의 유리창, 그 유리창에 누구의 얼굴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있죠. 뭐처럼? 불타는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 마냥 이거는 그래서 직유법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전쟁이든 뭐든 일단은 천진난만합니다. 근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애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한 걸 보면서 전쟁의 어떤 그 맥락을 보면요. 더 비극적이죠. 화자의 심정이 그래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하지만 화자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와중이에요.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셔서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자, 근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있는데 자, 이때 햇발이 눈부시어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말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햇발이 눈부셔. 누구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아우 눈부시다 해서 아이들이 돌아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요. 햇발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함이 눈부셔서 돌아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요, 나도 돌아선대요. 근데 돌아서는 화자 입장에서는요, 화자도 아이들의 얼굴을 더 마주치지 못할 것 같아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의 그 비극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른다. 즉, 전쟁의 참담한 현실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상태. 이때 그림자는 이 화자의 마음을 더욱더 그 참담함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객관적인 상관물. 그죠?
자, 그래서요, 지금 칠판에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여기에 제가 이 나작품 척토의 씨를 왼쪽에 있는 장면과 오른쪽에 있는 장면으로 이제 나누어서 봤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장면이에요. 지금 판잣집에 아이들의 얼굴이 있는데 천진난만한 표정이야. 근데 그걸 보고 있는 화자는 더 힘들어요. 비참해. 그래서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라고요? 울상이 된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시죠.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그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을 졌다. 자, 잿더미요. 왜 잿더미일까요? 역시나 전쟁의 여파로 생긴 전쟁의 흔적이죠. 근데 전쟁의 흔적, 잿더미, 진짜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옆에 울타리에 뭐가 있어요? 개나리가 망을 졌습니다. 다시 또 생명은 또 피어납니다. 그래서 잿더미하고 개나리는 서로 대립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색채 이미지도 서로 대립적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잿더미는 무채색, 개나리는 노란색. 근데 요때부터 이 화자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전쟁의 그 비참함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이었어. 근데 이 개나리를 보면서 희망과 생명의 상징이라 느끼면서 심리 상태가 변화합니다. 인식이 전환됩니다. 희망을 꿈꾸게 되는 거죠. 자,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소녀의 미소에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자, 역시나 소녀, 아주 천진난만한 소녀가 등장을 했는데 막 언덕을 내려 달려갑니다. 아주 역동적인 장면이죠. 근데 이빨이 다 빠져서 죄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도 중의적인 표현. 자, 죄,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이빨이 빠졌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보면은 앞니가 빠져 있는데 죄다 하나도 없다, 이빨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나는 술 취한 듯이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면서 앞장을 선다. 술 취한 듯 뭐뭐한 듯 지규법. 이제 마음이 개나리도 보고 소녀의 미소도 보고 하면서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흥겨워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림자도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 그림자가 울상이었는데 이제는 웃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웃으면서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요, 지금요, 아까 울상을 짓고 있었던 그림자는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뒤에 있었어. 근데 얘는요, 웃으면서 앞장을 선다? 그림자가 내 앞에 있죠. 위치로 잘 보시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정리하면 주제는 전쟁의 참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 역시나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상징적인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자, 3번 대조적인 시어의 활용. 잿더미하고 개나리가 서로 대조적이었고요. 자, 그림자가 화자의 심리 변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품 두 개 다 같이 보셨고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 보니까요.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자,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은 뭡니까? 요거네요. 너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요거. 근데 누구요? 이때 너는 누구야? 하늘하고 들. 하늘하고 들. 자, 그러면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지 1번.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과 들을 향한 의문문을 연달아 제시한 것. 무리 없죠? 1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니은 올라가 봅시다. 니은이 뭐였을까요? 니은은, 자,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이때 너는 누구야? 보리밭. 그쵸? 자, 그러면은 보리밭이 출렁거리는 모습, 이게 이제 니은이었는데, 자, 니은 선지 보시면은 보리밭의 청신한 모습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의인법을 구사한 것이다. 청신하다는 얘기는요, 맑고 깨끗한 모습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능하죠. 2번 선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디귿이요. 디귿은 어딨나요?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누가요? 자, 이 논을 안고 돌고 있는 그 또랑.
또랑에 흐르는 물들, 그 흐르는 물의 소리가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 3번의 디귿 설명. 또랑을 모성적인 존재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청각적인 이미지,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선지 3번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선지 4번 밑줄 친 리을 봅시다. 리을. 리을은 여기 있네요. 초토의 시에서 나오는 거 요거. 불타는 해바라기처럼 걸려있다. 해바라기 마냥, 이때 마냥도 역시나 직유법이라고 얘기했었죠. 누가? 아이들의 얼굴이. 자, 근데 선지 4번. 공간의 누추함과 대비되는 아이들 얼굴의 생동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유법을 사용했다. 그렇죠. 4번 선지도 가능합니다. 자, 5번 선지요. 미음. 미음은 여기. 나도 돌아선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천진난만한데 전쟁의 그 비극성이 너무나도 심화되니까 결국 마주보기를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화자의 상황이죠. 자, 근데 5번 선지, 이 미음은 돌아서는 햇발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달관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 현실 달관이 아니죠. 이게 틀렸네요. 현실 달관이 아니라 전쟁의 비극 때문이죠. 근데 이 비극이 뭐 때문에 더 크게 느껴져요?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자, 2번 문제 내려가 볼게요. 자, 밑줄 친 A하고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A하고 B. A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강가에 나온 아이. 강가에 나온 아이.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강가에 나온 아이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내가 철 모르고 천진난만하기만 했어. 봄이 왔다고 그냥 좋기만 했네. 지금 보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 국권을 다 상실했는데. 자조적인 태도, 그쵸? 그게 지금 A였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디 있나요? B는 소녀. 소녀의 미소할 때 소녀. 막 언덕을 내려가는 그 소녀. 이 소녀를 보면서 생명력도 느끼고 희망도 느끼는 그 장면이었죠. 자, 그러면은 2번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선지 1번. 자, 헷갈리니까 일단 쓰고 시작할까요? A는 아이. 그 다음에 B는 소녀였습니다. 자, A. 아이는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 정적인 상태. 한번 봅시다. 정적인 상태요?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정적인 상태. 천진난만한 성격 정도인 거고, 이 아이가 뭔가 액션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정적인 상태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B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존재를 지시한다. B는 뒷부분의 얘기, 이 소녀는 막 뛰어가잖아요. 역동적인 움직임, 요거는 확실하게 맞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정적인 상태. 그러면은 이게 정적인 상태라고 보면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맥락을 보면은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여기 힌트가 여기 있네요. 끝도 없이 닿는 이 부분에서, 끝도 없이 닿는 이 말을 보면은 무조건 정적이다 보기는 좀 힘들어요. 약간 동적이죠. 끝도 없이 닿는 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1번은 틀리죠.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자, A는, 이때 I는 철없는 행동에 빠져있는 화자 자신을 나타낸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B는 순진무구한 모습을 한 관찰 대상을 가리킨다? 맞아요. 이게 정답 같아요. 정답은 2번. 나머지 3, 4, 5도 봅시다. 선지 3번. 이때 I는 화자가 자조의 대상으로 삼는 자기 자신.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뒷부분 B는 화자가 동경하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요. 이때 소녀가요. 화자를 가리키나요? 아니죠. 여기서 틀렸네요. 또 다른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선지 A하고 B 모두 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됐다. 감정이입 아니었죠. 4번도 틀렸고, 5번 선지 A와 B는 모두 다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자,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글쎄요, A는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천진난만하기만 한 I는 A는 자,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잠깐만요. 다시 천천히. A가 맞는 게 아니죠. 예. 이때 I는 내가 뭔가 철도 모르는 여기 써있네요. 철없는 행동에 빠져있는 화자 자신을 보게 되면 A는 안 맞죠. 이거는 역시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B는요. 소녀는 마냥 신나서 그래서 막 뛰어가죠. B는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앞에 A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틀리죠. 자, 정리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선지 1번의 정적인 상태라고 하는 말이 일단 틀렸습니다. 이때 I라고 하는 표현에 보시면은 다시 올라가서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동적이죠. 그래서 선지 1번은 확실하게 틀렸고 그 다음에 선지 5번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말은 막 언덕에서부터 내려 달려오는 이 소녀는 해당하지만 B는 맞지만은 I 즉 철없는 행동에 빠져있는 화자는요 화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것을 단순히 I라고 본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때 I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는 또 틀립니다. 이제 설명됐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하고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 민족 공동체가 겪었던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고통은 여러 시인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시 작품들의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가작품은 일제강점기. 그쵸? 봄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경탄하면서도 그렇죠. 일단은 봄날의 아름다움 어떤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막 감탄하는 장면이 있기는 있어. 근데 동시에 국권 상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불안감도 같이 있죠. 국권 상실로 인해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봄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던 당대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나의 시는요. 이번에는 나 작품 초토의 시는요. 6.25 전쟁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 국토를 불에 타버린 땅, 즉 초토로 인식하면서도 곳곳에 잠재된 생명력에 대한 감지를 바탕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개나리라든지 막 이제 뛰어가는 소녀를 통해 소녀의 미소를 통해서 생명력을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보기 이렇게 읽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의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봅시다. 선지 1번. 자, 가작품에서 한 자욱도 서 있지 마라, 깝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상실된 국권을 되찾아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봄을 속히 맞이하기 위해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식구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장에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라고 써 있다고 해서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맥락을 보셔야 돼요. 한 자욱도 섰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맥락이 뭐예요? 올라가 볼게요. 한 자욱도 서 있지 마라. 이 부분. 바람이 나한테 속삭이는 말이었습니다. 한 자욱도 서 있지 마라. 지체하지 말고 쭉쭉 가라. 이 역사적인 맥락에는 같이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광복을 향해서 지체하지 말고 쭉쭉 나아가라 그 얘기죠. 즉 무언가 어기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1번 틀렸네요 벌써.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깝치지 마라도 한번 보시죠. 깝치지 마라. 어디 나와 있었죠?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너무 재촉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근데 이때 나비하고 제비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봄을 속히 맞이하기 위해서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그 맥락이 막 이렇게
주요하게 들어가 있는 대목이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2번 선지. 자, 가에서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져서 다리를 잘며 걷는다는 것은 봄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일제강점으로 인한 암담한 현실인식의 공존함으로써 빚어진 부조화를 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겠군. 자, 푸른 웃음. 웃음은 희망이죠. 웃음은 희망과 관련된 감정이야. 하지만 푸른 서름은요, 말 그대로 서러움이죠. 즉 경탄의 감정과 암담한 현실인식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표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선지 3번. 가의 1년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마지막 연의 내용에는 들을 빼앗긴 국권 상실로 인해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봄조차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 봄까지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도 가능하죠. 3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나에서 울상이 된 채 뒤를 따른다고 했던 그림자가 이제는 웃으면서 앞장선다고 한 것은 우리 국토가 초토나 다름없이 된 상황에서도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그쵸. 이제는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어. 인식이 전환됐죠. 5번 선지. 나의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는 6.25 전쟁의 포화로 불에 타버린 우리 국토의 모습에 해당하지만 거기에서 피어나려고 망울진 개나리를 언급한 것은 국복의 의지와 관련된 생명력에 주목했다?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찾았던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풀었는데요. 문제는 3개였죠? 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